마침내 무익이다. 아무 이익이 없다. 이건 더할 입자예요. 이렇게 쓴 거를 위에도 좀 찍고 있죠. 그 다음에 바로 그릇명자를 쓴 거예요. 그릇명자. 그러니까 아니면 이걸 하나 더 줄여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 안 줄였지? 이거는 바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떻게 나가냐면 이렇게 해서 나갔다가 이렇게 줄인 거지. 그러니까 밑에 두 점을 뺀 거지. 요거 두 점이 생략한 거지. 요거 둘을 그냥 하나 근거로 보고 그리고는 밑에 그릇명자를 쓴 거지. 그릇명자를 이렇게 쓴 거지. 그래서 긋고 무익이라 무익. 아니면은 요걸 짧게 쓰고 이렇게 쓸 겁니다. 무익어 잡내라. 미래에 도움이 전혀 마침내 되지 않았다. 되지 않고 장자는 이렇게 하니까 요 표현을 이렇게 쓴다고 그랬지. 이거는 득자와 같다. 득자변이나 다 마찬가지로 좀 찍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 변을 이렇게 쓴 거지. 잡내 내야 올레자 이렇게 된 자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러니까 성자는 요게 나오고 올레자는 요게 없고 못 차야 지금. 그래서 여기 연결이 됐지만 이렇게 해서 연결은 됐지만 이게 연결됐지만 사실 근 게 아니고 요 근 게 아니고 연결된 흔적이다. 그런 걸 잘 봐야 돼. 그런 게. 장례하고 도사 번자 도사 번자라. 도는 다만 그러니까 다만 도지 도만 다만 번잡하다. 이게 매자는 항상 매번 매자는 이거 매번 매자는 그냥 이것부터 시작해서 두 점 찍고 들어가는. 그리고 이쪽에 요거는 여기 꺾어져. 그래서 그리고 실사는 이렇게 하나 찍고 이렇게 찍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찍는 거죠. 이렇게. 사자 나왔지 지금. 도는 달릴 줄자니까 이게 오늘 아까처럼 도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달려가.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지 지금. 이렇게 놓고 두인변 하나 긋고. 다만 번잡한 것은 자자는 그래. 문자자 번잡한 것이 미는 이렇게 써서 이제 미자인데 원래는 이렇게 된 자지. 이렇게 된 자인데 이걸 약자로 써서 이렇게 쓰지. 이건 더욱이란 뜻이야. 가야 원래는 가야란 뜻이죠. 더한다. 요거 내자는 인자, 이거 인자는 빠지고 인변에 붙는 인자지. 미번하고 그러니까 더욱 번잡하고 그 소리야. 더욱 번잡하고. 그러니까 더욱이 아니라 번잡한 거를 더 가했다. 그 소리지. 다만 번잡한 것을 더욱 번잡하게 하고 골자, 골은 원래 빠질 골자야. 이 원래 문자 밑에다가 이 사자 문자지. 그래서 아니 요거 사자가 아니라 요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된 자야. 그러니까 요것이 문문자 들어가서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석점 찍은 거는 지금 요거 하품말 함자를 갖다가 쓴 거지. 이렇게 해서
그다음 짓고 세대를 부르는 골자 빠진 것은 빠질 골자야. 빠질 골. 결하다. 이 결핍하다. 뭐 빠지겠죠. 빠진 것은 잉아림자야. 잉아림자. 이건 무슨 원인, 이것도 말은 그대로야. 아니면 빠진 것은 그대로 또 다 빠져났다. 더 보완이 되는 데고 더 넣어야 될 것들, 빠진 것들은 그냥 빠진 대로 놔뒀다 이 말이죠. 빠진 대로. 골자 이인골이라 금찬 지금 찬한다. 위 6편 6편을 내가 지금 썼다. 편은 저기다가 이자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쓴 자지 지금. 한자도 마찬가지야 지금. 지게 호자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쓴 자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불철가 있으니까 빠졌어 거기 지금 공간으로. 6편 이제 6편을 찬술해서 6편을 지어서 분성 양관하고 분성 나눴다 이 말이야. 이뤘다. 이거 이렇게 썼지 지금. 이루성자에 지금. 분성 나누어서 양쪽으로 둘양자야. 그냥 둘양자는 이렇게 써. 아니면은 이렇게 쓰던가. 다시 한번 보면 둘양자는 이렇게 쓰고 비우자는 이거는 요렇게 아래 위로 두 점을 찍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찍고 아래 위로 두 점을 찍어. 그 다음에 써있자. 말이을자 써있자의 말이을자는 이거는 요렇게 옆으로 두죠. 이렇게. 그러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이게 구분을 할 줄 있어야 돼, 조금씩. 그래서 양권으로, 두 권이지? 두 권으로 나누어서 두 권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제기 공은 공교하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는 말이라 옛날에 이렇게 우리는 공부 지금 이렇게 쓰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공자만 쓰고도 공이라고 그래. 공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공부하는데 쓰임 공력 공부하는데 쓰임이 공부하는데 조임이 좋게 차례를 정한 다음에 쟤는 차례야. 순서를 정하는 게 제거다. 제기공용 공부를 하는데 쓰임에 맞게 차례를 정한다. 차례를 해서 한 다음에 명활 이름을 붙이기 서보라 이름을 붙인다. 서보라 이름을 붙였다. 이런 얘기지. 서보라 이름 붙이고 서사 일가 후진으로 서는 이렇게 썼어요. 요건 발할 서자. 발할서 발한다. 이건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쓰지. 이렇게 쓰고 먼저 긋고 그 다음에 두 점을 긋고 밑에 넉 점을 하나 긋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쓸 때 그러니까 그 바란다 이 말이야. 서사 바라기를 사하기를 사해주기를 뭐뭐 시키자니까 사일가 후진이니까 자기 집안의 후손들이 그 말이야. 일가 후손이 후진이 나아갈 진짜야. 나아갈 진짜니까 지금 이건 이렇게 쓰지 지금 추자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일가 후손들이 후손으로 하여금 봉이 지난번도 봉이 나왔지. 이 밭들봉자는 요거 변을 이렇게 쓰게 된다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밑에
손수변을 두 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밭들봉자에 지금 봉이 귀모 하나의 법칙, 글씨를 쓰는 법칙이지. 그래서 귀모라는 법칙을 쓰는 귀모. 모는 이렇게 해서 막자지 나온 모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두 변에 쓰고 그 다음에 요걸 하나 긋고 요것도 하나 긋고 요것도 하나 긋다. 나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쓴 거죠. 그죠? 하나 여기 하나 둘 셋을 긋지. 풀초 밑에다가. 그래서 결국은 규모지. 저기 하나의 법칙, 규칙, 서법의 어떤 기축으로 이 규모 받들어 주기를 바랄 뿐이다. 바랄 뿐이고 바라고 그런 걸 바라고 일가 후손들이 서법의 규칙으로 봉에 받들어 주기를 바라고 사해지음으로 사해는 천하야. 사해라는 건 중국에서 주로 천하를 일으켜. 천하의 지음, 나를 알아주는 사람. 지음이라는 것은 소리를 알아주는 뜻이 돼서 지음, 나를 알아주는 사람. 서법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혹존, 관성이오. 혹존, 보존한다, 존칭한다, 잘 갖추려준다. 보고, 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는. 그러니까 성자는 원래 이렇게 해서 눈모자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렇게 긋고 입구를 붙이는 경우 행서에서는 이렇게 입구를 붙이는 이걸 줄여서 그러다가 이렇게 쓰고는 그 다음에 요걸 입구를 또 두로 긋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넣고 결국은 이렇게 입구를 넣었다. 그지? 입구를 넣은 거지. 두 점을 넣기도 하고 이렇게 두 점을 넣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보고 이 성도 사실은 살핀다. 살필 성자야 원래. 살핀다는 소리인데 그 서법에 대해서 그걸 살펴보고 보고 또 살펴보는 이거는 조금 반성한다는 뜻이 좀 있어. 이 성자에는. 그래서 보고는 서법에 대해서 좀 자기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잘 간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두고 자기들 간직해서 관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를 바란다. 앞에 서자가 이제 넘어가. 이 뜻에도 마찬가지로 끝에 올라가서 서사가 앞에 붙는 거야 지금 설명에서. 그 다음에 함비지지는 함자는 봉하람자야. 봉하람. 그래서 이 실사변에 이렇게 된 자를 이렇게 썼지 지금 실사를 거기도 지어졌지 지금. 그러고는 이렇게 지은 함자야 실사에.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된 거를 이렇게 근다 그랬죠. 긋고 이거부터 긋는 거지 말이죠. 그러고는 요걸 점 하나 찍고 요거 윗거를 그리고 요걸 입구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조금 빨리 쓰면은 그냥 아들 자자처럼 이렇게 들어가. 네? 아들 자처럼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어서 보면은 이건 무슨 자야? 이렇게 쓰고 하나 더 보면 여기에 마음 십자가 들어있는 거죠. 감자의 감. 요거는 그지? 요거는 함자고. 이렇게 쓰 요거 안 그으면 그냥 함자고. 순서가 지금 느낄 감자는 이렇게 쓴다. 네? 그러니까 봉한다 이 말이야. 봉해. 비밀을
숨겨서 봉하는 그런 뜻은 그런 뜻.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여러 생각해서 뭐 해놓은 이런 책을 가지고 있는 거를 숨겨서 비법으로 무슨 이렇게 감춰놓는 그런 뜻은 지는 뜻지자지 이게. 그래서 이렇게 쓰는 지자지. 이거를 다시 점 찍고 이렇게 쓰기고요. 이걸 다시 해석을. 그래서 요거를 점을 다시 연결해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쓴 거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뜻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비밀을 감춰 놓는 그런 뜻은 이 나라는 여자지, 나여자를 위에 거를 이렇게부터 긋고 그리고 내려 긋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인변을 이렇게 섞겠어요. 이렇게 써서 이거를 이렇게 강조했지.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조했다. 무취하니라. 나는 취하지 않는다다.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취하지 자 이렇게 쓰던가 이렇게 두 점 찍던가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서 그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것부터 찍고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취자야. 언이라. 말 끝맞을 때 쓰는 거지. 그래서 나는 취하지 않는 바다. 수공 3년의 사기라. 그래서 이 수공이라는 건 딜이 숫자야 지금.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쓴다지. 원래는 이렇게 쓰고 다시 이렇게 쓰지. 그래서 이렇게 써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 둘, 셋, 넷을 그어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하나, 둘, 셋, 넷을 이렇게. 그것은 하나 더 줄여서 둘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셋을 그리듯이 셋을 넣어서 숫자 넣고 공은 이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공짜예요. 수공. 손을 이렇게 모을 공짜예요. 이 딜이 숫자에다가. 그래서 수공 3년. 그래서 원래 이 공짜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두 점 찍고 밑에 두 점을 갖다 그린 거지. 이렇게 쓰는 거지. 거기다 손수변 넣어서. 원래는 수공은 당 주천무가 당 태종 부부였던 주천무 무씨가 결국은 중종 당태종의 아들인 중종의 또 황으로 들어가서 다시 중종을 패고 그 밑에 예종을 세웠다가 나중에 주천무가 다시 황제노래가 등극해서 죽고 나서 여든 둘에 죽고 나서 근데 주천무가 횡행할 때 지금 송과정이 살아있었어. 송과정이 고시대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당태종 27년, 당태종 22년, 정관 22년이야. 정관 22년에 태어나서 되게 추정이야.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생물이 송과정이 정확지가 않아. 되게 추정하면은 주로 당태종 정관 22년에 생으로 보고 대개 648년 태종 22년에 정관치라고 하지. 정관 22년 태어났다가 사실 죽기는 추정인데 사는 703년
측천무 때 죽어. 측천무. 측천무 그 측천무가 그 측천무가 그 하여튼 장안이라고 연을 붙여가지고 3년 장안 3년에 이게 요거야. 죽어. 그런데 이제 이 생물이 되게 추정이죠. 이 정확치가 않아. 지금 근거가. 그런데 이제 요 서보를 쓴 연도가 분명히 수공 3년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 쓴 날짜는 은제라는 게 정확히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은제냐면 대개 서보를 쓴 것이 687년. 아니 687년이지. 687년 그 송과장이 이때가 수공 3년으로 보는 거야. 수공 3년인데 다시 중종의 아들인 그 예종을 갖다 앉혀놨는데 주선무가 그게 이제 4년인가밖에 안 돼. 4년인가밖에 안 돼. 또 이제 예종 쫓아내고 주천무가 올라가는 건데 그때 수공이란 말이 실제로 연원지 연원을 썼는지 그러니까 예종 때 예종 4년인데 예종 4년 그 예종의 그 예종의 그 4년 예종 4년을 수공으로 봤는지 아니면 그 예종이 황제로 등극한 거를 그 축하하는 의미에서 원래 수공이란 말은 많이 그 용어로 쓰고 내려왔다 그동안에 여러 약서 속에서 그 뭐냐면 그 왜 황족 이렇게 벽 하나 그런데 보면 쭉 그 많이 사대부들이 손을 모아서 옷을 기타 늘어뜨리고 쭉 서서 쭉 이렇게 왕이 등극에 대해서 읊어보고 있는 모양이 그게 수공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황제가 등극했다. 그러니까 예종이 새롭게 황제가 등극한 그 3년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연호라는 것도 확실치 않아. 수공이 연호라는 말은. 그래서 확실치 않다. 그래도 어쨌든 예종이 새로 등극한 바로 3년. 그때가 이제 수공 3년이다. 이렇게 본다 이거지. 그래서 그 분명하게 그 연대를 알 수가 있는 게 끝에 적어놨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유일하게 생모는 잘 모르면서 이 서보가 써지게 된 여러 가지는 정확히 나와 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부르옥에 살았던 송과정이 그 굉장히 부르옥에 살았는데 이 부르옥에 살면서 이 서보 하나로 사실은 여러 가지가 다 큰 걸 역사에 남겨놨다. 그리고 여기 내 얘기들도 그 어느 서론에 못지않게 쭉 여러분들 쭉 봤지만 서를 공부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이 어떤 방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기본이 되는 서척을 가지고 충분히 자기가 임서를 아주 법의 움직임, 필의 움직임을 찾아서 그대로 하고 그리고 그걸 익힌 다음에는 그 법을 떠나서 자기 책을 써야 된다. 자기 서책을 써서 적어도 왕이지나 적어도 사연을 추앙받는 종요, 장지, 왕이지, 왕원지를 뛰어넘는 그런 글씨를 마지막에 써야 된다. 그리고 오묘한 서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의적인 거나 천지 만물의 오묘함이나 이런 것을 다 그 속에 넣어서 필액의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이 서법의 오묘함도 상당히 여러 번 강조해서 여기 얘기를 써놨다. 그래서 보면은 이 초소를 공부를 하는데 가장 규범이 되는 또 초소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사람마다 다른데 그나마 이 송과정의 서보는 상당히 모범이 되는 그런 글씨다. 송과정이 마지막도 썼지만 그 자기 일가 후손뿐만 아니라 글씨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규범으로 삼아야 될 뭐 그런 글씨를 남겨놨다. 그래서 지금 대강 이 서보를 끝마치는데 와도 길게 하다 말다 해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이 완결을 아주 못 지었어. 어떻게 그러니까 나도 공부가 좀 미진했고 그리고 나도 이게 한번 더 공부를 한 거고 또 아까도 잠깐 밥을 먹으면서 했지만 나도 이제 끝났으니까 내가
임서를 할 거야. 또 다시 하나 서보로 임서해서 5월 말까지 딱 내가 갖다 줄 테니까 서보 강의 든 사람은 전부 한번 임서를 해봐. 자기 역량만큼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선지 반절에 국전지 반절에다가 옆으로 놓고 역량에 맞게 아주 세필로 쓰기 힘든 사람은 조금 글자 크게 하다못해 글자의 자폭이 뭐 한 10cm도 뭐 제법 클 거고 좀 작게 쓸 수 있으니까 요거처럼 쓰면은 화선지가 요거보다 폭이 넓으니까 보통 지금 그 열자나 열자 정도 썼어요. 열자 한 장에 한 줄에 열자 쓰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글씨가 될 거고 화선지 반절에 열자씩 쓰면 좀 글씨가 되고 그걸 요 작게 못 쓰겠다 하면은 뭐 한 7, 8자 최소한도 뭐 6자까지도 이렇게 써서 그러면 글씨 폭이 한 뭐 10cm까지 쓸 수 있을 거다. 10cm 이 폭을 넓게 쓸수록 조금 확실하게 쓸 수 있으니까 자기 역량에 맞게 하여튼 써봐라 한 번씩 써봐서 왜냐면 그 써봐야 지금까지 처음부터 다시 그 내용서부터 그 초소의 변이나 여러 가지 핵의 변화되는 게 굉장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쭉 전체를 다시 한번 써보면 전체의 그 초소의 기본적으로 그 변의 움직임이나 붓의 움직임이 이제 확실하게 보일 거라고. 하여튼 지금까지 초소에 전혀 입문 안 했던 사람이든 뭐 하든 간에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그 기본의 필액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상기하면서 한번 써보는 게 더 큰 공부가 될 거다. 그래서 한번 대등한데도 한번 전체를 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번 그 5월 말쯤에 한번 그 이 책을 다 공부했다는 책거리로 한번 전체가 임성을 가져와서 책거리를 한번 하자. 5월 말쯤에 가서.